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자, 12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골반 옆에 있는 이 근육 뭘까요? A. 어중간한 볼기근. B. 중간 볼기근, 중둔근. 자, B죠. 중간 볼기근입니다. 부채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이렇게 골반 옆에 측면에 크게 덮고 있으면서 넙다리뼈 큰 돌기, 대퇴골의 대전자에 이렇게 부착하는 근육이 중간 볼기근입니다. 중간 볼기근도 하체의 체형 불균형을 결정하는 굉장히 키 머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양을 잘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네가 중간 볼기근이구나, 중둔근이구나, 반갑다. 처음 보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13번 문제. 중간 볼기근, 중둔근이 더 늘어나 있는 쪽은 어디일까요? A. 오른쪽일까요? B. 왼쪽일까요? 자,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골반의 모양이 다르죠? A. 오른쪽 골반은 이렇게 볼록한 라인 한번 보시고요. 왼쪽 골반에 볼록한 라인 한번 보시고요. A랑 B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볼록한 게 큰 것 같습니까? 양쪽 다 볼록해 보이는데 B에 비해서 A가 훨씬 더 측방으로 볼록한 라인이 도드라진 거 보이십니까? 이 점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차이가 나죠? A는 이 점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간격이 되고 B는 요만큼 간격되고 A가 B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그 얘기는 오른쪽 측면으로 훨씬 더 골반이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체형 분석 용어로 골반 오른쪽 측방 편위 체형이라고 얘기해요. 측방으로 편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른쪽으로 측방 편이된 체형이다. 지금 보시는 이 골반의 측방 편이 정도만 놓고 봤을 때 오른쪽 골반 측방 편이인 이 체형은 중간 볼기근은 오른쪽 측방 편이가 더 심한 오른쪽이 더 늘어나 있을까요? 측방 편이가 상대적으로 덜한 왼쪽 B가 더 늘어나 있을까요? 그렇죠. 측방 편이가 더 심한 쪽에서 골반의 측면에 붙어 있는 중둔근이 더 늘어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면에 요렇게 붙어 있는 게 이 중둔근이에요. 골반 측면에서부터 요렇게 골반의 외측을 지지해주는 근육인데 얘가 헐거워질수록 골반은 측면으로 더 돌출될까요? 안정적으로 고정되어서 자세 유지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늘어날수록 측면으로 더 돌출되겠죠. 불안정하니까 더 삐져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체형인 분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고객 중에 중간 볼기근이 양쪽 다 늘어나서 불안정해 보이긴 한데 그 중에서 오른쪽 측방 편이가 더 심해서 오른쪽이 더 늘어난 이런 체형인 사람이 있다면 중둔근 운동을 예를 들어 힙 어브덕션 운동, 사이드킥 운동을 오른쪽부터 먼저 하실래요? 왼쪽부터 먼저 하실래요? 그렇죠. 더 늘어나 있는 오른쪽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트 수는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실래요? 오른쪽을 2, 3세트, 왼쪽은 1, 2세트 이렇게 차이를 두고 운동을 지도하시는 것이 이 사람의 체형에 맞는 체형 분석 운동, 바퍼에 정확한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분석이 너무 중요하구나. 14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궁둥구멍근, 이상근. B. 작은 볼기근, 소둔근. 정답은 A. 궁둥구멍근, 이상근이죠. 궁둥구멍근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골반의 뒤에 붙어 있어요. 뒤에서부터 넙다리뼈 큰 돌기 여기 붙어 있거든요. 얘가 짧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길이가 중립보다 이렇게 짧아지면서 넙다리뼈를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넙다리뼈 대퇴골이 바깥쪽으로 외회전이 심해질까요? 안쪽으로 내회전이 더 심해질까요? 뒤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넙다리뼈 큰 돌기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이상근이 짧아지게 되면 넙다리뼈를 이렇게 당깁니다. 뒤쪽을 향해 당겨요. 뒤쪽을 향해 당기면 넙다리뼈는 외회전이 됩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만큼은 넙다리뼈의 외회전. 자, 넙다리뼈가 바깥쪽으로 회전되면 고관절 외회전 체형이 될까요? 고관절 내회전 체형이 될까요? 그렇죠. 엉덩관절 바깥 돌림 체형, 고관절 외회전 체형이 이상근이 짧아진 체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이 궁둥구멍근이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난 거예요.
overstretch 되어서 늘어나 버린 사람은 대퇴골을 뒤쪽으로 고정을 못 해주고요. 대퇴골이 내회전화 됩니다. 안쪽 돌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 되면 고관절 내회전 체형이 될까요? 외회전 체형이 될까요? 그렇죠. 내회전 체형이 되겠죠. 궁둥구멍근의 길이가 늘어난 사람은 엉덩관절 내회전 체형이란 얘기죠.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궁둥구멍근의 길이가 짧은 사람은 엉덩관절 외회전 체형. 궁둥구멍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더 늘어난 사람은 엉덩관절 내회전 체형이다. 15번 문제. 그렇다면 궁둥구멍근, 이상근 스트레칭 하면 악몽이 시작되는 체형은 누굴까요? 궁둥구멍근 스트레칭 해야 되는 체형은 조금 전에 우리 14번 문제에서 엉덩관절 외회전 체형이라고 배웠던 거 맞습니까? 그렇죠. 궁둥구멍근의 길이가 짧은 체형은 엉덩관절 외회전 체형, 넙다리가 외회전, 바깥쪽으로 회전된 체형이라고 했던 거 맞죠? 자, 둘 중에 누가 넙다리가 바깥쪽으로 회전된 겁니까? A죠. A는 무릎 중심 보시면요. 정면, 중립인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바깥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넙다리뼈 본체도 외회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바깥쪽으로 회전이 되어서 넙다리뼈의 바깥 돌림을 가지고 있는 고관절 외회전 체형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궁둥구멍근, 이상근의 길이가 짧으니까 스트레칭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분석하시면 되겠죠. B,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넙다리뼈, 무릎 중심 보세요. 왼쪽을 특히 잘 보시면 무릎 중심이 안쪽을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면을 보고 있지 않고 안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넙다리뼈 본체도 내회전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엉덩관절 안쪽 돌림 체형, 고관절 내회전 체형이겠네요. 고관절 내회전 체형은 이상근, 궁둥구멍근의 길이가 짧아진다고요? 늘어난다고요? 늘어났을 때 엉덩관절 안쪽 돌림 체형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이 B, 이 사람, 엉덩관절 안쪽 돌림 체형인 사람은 궁둥구멍근을 스트레칭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해보세요. 실제로 악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환불 나오는 거죠. 환불해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사자가 찾아오겠죠.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사람의 시청자의 체형을 분석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처방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이상근, 다리 저리면, 혹은 엉덩이 주변이 불편하면, 혹은 고관절 주변에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궁둥구멍은 이상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럴 때는 이상근을 풀어라. 그런 체형에 대한 분석이나 접근 전혀 없이 어떤 증상만 보고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식으로 이상근 풀어주는 방법이랍시고 릴렉스 볼이라든지 폼롤러 같은 거 혹은 이상근 스트레칭 이런 걸 알려주더란 얘기죠. 그거를 보고 저거 내 증상인데 나 지금 다리 저린데 혹은 여기 나 걸을 때 따깍따깍 소리 나는데 혹은 나 엉덩이 주변이 뻐근한데 그런 일반인분들 뿐만 아니고요. 강사님들도 많아요. 체형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전혀 무지한 강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유튜브 보고서 그런 처방을 회원님들에게 해주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체형 틀어짐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소리가 더 나는 거야.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매고 돌고 돌아서 결국 바퍼 마스터 만나고 봤더니 체형 분석을 해봤더니 엉덩관절 안쪽 돌림 체형이네요.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너 이상한 스트레칭 했는데요. 큰일 날 뻔 하셨네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체형 분석이 중요하다. 운동하시기 전에, 스트레칭 하기 전에, 릴리즈 하기 전에 체형 분석부터 반드시 하셔야 된다. 16번 문제. 이것은 누구의 목뼈 엑스레이 사진일까요? 자, 이 엑스레이 사진이 A, B 둘 중에 누구의 목 사진일까요? 정답은 B죠. 자, A는요, 목뼈 중립 체형입니다. 목을 잘 보시면 목 뒤 라인이 앞쪽으로 완만한 볼록한 커브가 있는 거 보이시죠? 앞쪽으로 볼록한데 완만한 커브가 있다. 이 사람의 목뼈는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 앞쪽으로 볼록한 완만한 커브를 가진 경추 엑스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B는 뭡니까? 경추 역커브, 목뼈 역커브 체형이죠. 목 뒷모습 보시면요, 앞쪽으로 볼록한 커브가 없고요, 오히려 뒤로 볼록한 목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볼록해요. 일자목도 벌써 넘어섰습니다.
뒤쪽으로 볼록한 상태, 목뼈 역커브 상태예요. 이런 분들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목 사진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뒤에 가시돌기들이 이렇게 뒤로 도드라지는 것 때문에 위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촉진을 해보면요, 목 뒤에 뼈가 툭툭 도드라진 이 뼈, 경추의 가시돌기들이 손 끝에 강하게 눌러 만져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으세요. 참고로 엑스레이 사진을 병원에서 찍어 보신 분들 중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목뼈 체형이 중립이거나 혹은 약간의 거북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엑스레이 사진 진단을 받아보면은 일자목이거나 역커브다 라고 진단받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외형상 보이는 체형 분석 결과와 엑스레이 사진의 결과가 다른 것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 체형은 일자목이거나 역커브가 아닌데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면 일자목이거나 역커브로 나와요. 엑스레이 사진은 과학적이고 메디컬틱하니까 더 정확한 거죠.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우리가 바퍼하기 위해서 체형 분석할 때처럼 제자리 걸음 3번 하시고 정면 15도 앞쪽을 멍하게 보고 원래 고객님이 가진, 원래 당신이 가진 고유의 체형 그대로 아주 편안하게 서주세요. 자연스럽게 서주세요. 라고 한 상태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든가요? 아니면 엑스레이 장비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 턱 올리고 요렇게 가슴 끌어안고 요렇게 해서 사진을 찍던가요? 그렇죠. 엑스레이 사진 찍는 그 포즈가 있어요. 딱 요렇게 방사선사분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요. 가슴 대고요. 요렇게 딱 해가지고요. 턱 올려놓고요. 받쳐놓고 목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칭 요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일자목 역커브 되지. 일자목 역커브로 포지션 만들어 놓고 엑스레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면서 일자목이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일자목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체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고유의 자세, 고유의 체형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17번 문제, 몸통 굽힘, 등뼈, 흉추부터 시작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자, 트렁크 플렉션, 몸통을 앞쪽으로 굽힘할 때, 앞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할 때 흉추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A, B 둘 중에 A죠. A. 이 동작을 보겠습니다. 몸통을 앞으로 굽힐 때 움직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손끝을 바닥에 닿아보세요 라고 지시를 하시면 골반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스타트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등이 같이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간혹 특이하게 골반부터 스타트를 하지 않고요, 흉추, 등부터 먼저 구부리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죠. 어떤 사람들이 등부터 먼저 구부리면서 몸통 굽힘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A. 등뼈 뒤구분 체형입니다. 구분등 체형이죠. 흉추 후만 체형, 중립보다 등이 뒤로 구부러져 있는 체형이에요. B는요, B는 등뼈가 뒤로 볼록한 라인이 없죠. 중립보다 등이 과하게 펴져 있는 체형입니다. 등뼈 역커브 체형입니다. 등이 많이 과하게 펴져 있는 이런 사람이 등을 먼저 구부리기 시작하기 좋을까요? 맞춰보세요. A겠죠. A처럼 구분등인 사람들은요, 원래 등이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등을 굽히기가 늘 편한 사람들이에요. 등을 펴는 건 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작을 시켜보면 자기도 모르게 등뼈 굽힘부터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숙일 가능성이 꽤 많으신 분들이세요. B는 등뼈 역커브, 등이 오히려 과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등을 앞으로 굽히기가 좀 힘들어요. 등 뒤에 있는 펴는 근육들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시간이 오래돼서 고착된 사람들은 등을 굽히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등 앞으로, 몸통 앞으로 굽혀보세요 하면 자기가 불편한 등부터 먼저 애써 구부리면서 할까요? 아니면 다른 부위를 먼저 동원할까요? 그렇죠. 등이 과하게 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 과하게 펴져 있는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부위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A처럼 구분등을 가진 사람들이 등뼈를 구부리면서 움직임을 스타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우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몸통 굽힘 테스트 동작이 아니라 어떤 운동에서 몸통 굽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거 있죠?
roll down, roll up 이라는 동작이 있더라고요. roll down, 척추는 분절이지 라는 것 때문에 roll down,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아서 내려갔다가 말아서 올라온다. 자, 그 동작은 척추의 분절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척추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형적으로 고민했을 때 구분등이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롤다운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요? 롤다운 원래 안 해도 등부터 먼저 구부리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등부터 먼저 구부리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이 등뼈 뒤구분, 흉추의 후만 체형을 그대로 고착시키고 그 잘못된 움직임 습관을 그대로 반복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도움이 안 되더란 얘기죠. 이런 롤다운은 오히려 등이 과하게 펴져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체형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원래 과하게 펴져 있어서 등을 굽히기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상부 분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부려 내려가 봅시다 하는 훈련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립까지. 자, 이런 동작 하나를 하시더라도 척추에는 분절이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이 동작은 이거에 좋아 라는 외우기식의 처방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체형에 맞는 체형 분석 결과에 맞는 처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